자, 수학원 첫 번째 단원의 그 다항식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자, 그 중에 항등식과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방정식은 우리가 많이 봐왔던 거기 때문에 뭐 익히 다 알고 있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어떤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2x의 마이너스 3이 0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해라고 하면 인수분해를 해서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서 이것이 0이 되게 하는 값이 마이너스 1 또는 3이다. 이렇게 두 개의 값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래요? 방정식을 푼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값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것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정식은 특정한 값에 대해서만 성립해요. 특정한 값에 대해서만 성립하고 이것을 해라고 부르죠. 자, 그렇지만 항등식은 특정한 값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실수값에 대해서 성립할 때 이것을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가 모든 실수예요. 자, 예를 들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0이다 그러면 x가 3밖에 없어요. 이걸 만족하는 것은. 그런데 이퀄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다 이렇게 쓰게 되면 왼쪽으로 넘기면 이게 다 지워져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0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왼쪽과 오른쪽이 수식적으로 완전히 같기 때문에 이 식하고 이 식이 같은 식이니까 x에다 어떤 값을 대입해도 양쪽 식이 다 같은 값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정식과 항등식의 특징을 보면 자, 이런 경우라면 특정한 값에 대해서만 성립할 테니까 이런 경우는 방정식이 되고요. 방정식. 그 다음에 이렇게 왼쪽하고 오른쪽이 완전히 같을 때는 이것을 항등식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차이는 여기서는 특정한 값에 대해서만 성립하고요. 특정한 값에 대해서만 성립하고 이 값을 방정식의 해라고 부르죠. 자, 항등식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고요. 어떤 값을 대입해도 똑같아요. 왼쪽하고 오른쪽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왼쪽 좌변의 식과 그 다음에 우변의 식이 방정식은 같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항등식은 좌변의 식과 우변의 식이 같아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항등식이라고 하는데 자,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많이 풀어요. 예를 들면 ax 플러스 b가 0이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자, 이거를 만족하는 x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 방정식을 풀어라 라는 뜻이 되니까 a가 0이 아닐 때는 그죠? x는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하는 해가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렇지만 이 식 자체가 이건 이제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ax 더하기 b 이퀄 0이 이것이 x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x에다가 1을 넣나 2를 넣나 3을 넣나 4를 넣나 그죠? 또는 뭐 루트를 넣나 분수를 넣나 음수를 넣나 상관없이 모두 성립해야 돼요. 이 값이 모두 0이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a하고 b가 모두 0인 경우밖에 없어요. 자, 이런 형태밖에는 성립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항등식이라는 것은 이 왼쪽 식도 우변이 0이니까 이 왼쪽 식도 모두 0이 돼야 돼서 이거는 x에 상관없이 0이 되기 위해서는 a, b가 모두 0일 수밖에 없다.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것이 항등식입니다. 그러니까 방정식하고 항등식은 말에서는 한 글자 차이지만 두 글자 차이구나. 그죠? 그렇지만 식으로는 완전히 달라요. 방정식은 특정한 값에 대해서만 성립하지만 항등식은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하고 방정식은 좌변과 우변이 같지 않지만 항등식은 좌변과 우변이 같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항등식의 특징을 정리해 본다면 일단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한다는 거. 자, 이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좌변과 우변이 언제나 일치한다는 거 식으로 자, 이것이 항등식의 특징으로 문제풀이 할 때도 자주 써먹게 되니까 이렇게 색칠을 해서 역시 카드에다 옮겨 적고 요거는 여러분이 외우셔야 됩니다. 앞으로 선생님이 수업하는 동안에 이렇게 크레파스 형태로 이렇게 표시하는 게 있어요. 자, 이 표시는 무슨 표시냐면 이거는 어디로 가라? 자, 카드로 가라 이런 뜻입니다. 암기하셔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입니다.
더하기 빼기는 어떻게 하라고? 자, 더하기하고 빼기는 동류항끼리 하라고. 동류항끼리 하라 이랬고, 그 다음에 곱하기는 어떻게 하라고? 곱하기는 전개하라. 그죠? 나누기는 어떻게 하라고? 이제부터 한다 이거죠. 다항식의 나눗셈은 이제부터 한다. 자, 다항식의 나눗셈은 정수의 나눗셈 원리와 같다 이랬어요. 자, 정수의 나눗셈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7이라고 하는 17 정도 할까요? 자, 17을 3으로 나누게 되면 자, 3, 5, 15가 되고요. 자, 빼서 2가 되죠. 자, 이거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수식으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되죠. 자, 17이라고 하는 수를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5고 나머지가 2가 된다. 자, 이렇게 쓰면 맞는 겁니다. 그죠? 자, 이것을 선생님이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정수의 나눗셈 원리와 같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17을 3으로 나눴는데 여기를 4로 쓰고, 그죠? 그러면 이게 3, 4, 12니까 뒤가 5가 되겠죠. 이렇게 썼다. 그러면 이것은 나눗셈의 원리와 틀렸다. 나눗셈의 원리와는 같지 않다라고 봐야 됩니다. 나눗셈의 원리는 요거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뭐죠? 자, 차이점은 여기에 나머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나머지가 우리가 요 나눈 수 있죠. 3으로 나눴을 때 요 3보다는 최소한 작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요게 나눗셈이 제대로 표시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음수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수 A를 B로 나눴을 때, 자,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라고 했을 때 이 R은 반드시, 이 R이라고 하는 수는 반드시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나눈 수 B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런 거죠. 그죠? 요것이 바로 정수의 나눗셈 성질입니다. 자, 요것이 정수의 나눗셈 성질이에요. 자, 요건 크레파스로 한 게 아니니까 그냥 선생님이 그냥 박스로 친 거예요. 자, 이거를 정리해 놓은 게 여기 있습니다. 그죠? 자, A가 B로 나눠서 몫이 Q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C일 때 이 C는 언제나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나눈 거보다는 작아야 한다. 그죠? 요것이 정수의 나눗셈 성질입니다. 요거를 우리말로 바꿔서 하면 요거를 뭐라 부르죠? 요 Q를, 자, 몫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요 C를 우리가 나머지라고 부릅니다. 그죠? 한자말로 요거를, 피제수, 요거 B를 제수 이렇게 얘기해요. 나눗셈에 한자가 제자를 쓰는데 요건 나누는 수고 요건 나눠지는 수고 그렇게 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몫과 나머지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 나눗셈 정리고요. 나머지는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고 요 나눈 수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요 원칙대로만 여러분이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볼게요. 28이라고 하는 수를 3으로 나누면 몫이 7이죠. 자, 몫이 7인 이유는 나머지가 1이기 때문입니다. 요게 나머지기 때문이에요. 나머지가 제대로 나왔을 때 이 자리가 몫의 자리가 되는 거죠. 자, 요 1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나눈 수 3보다는 적기 때문에 나머지가 됩니다. 그랬을 때 요 수식을 만족하는 요 7이 몫이 되는 거고요. 28이라고 하는 정수에 대해서 3으로 나눠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요 방법이 유일합니다. 자, 유일하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이런 다항식은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보면 이제 3차식이 이렇게 있는데, x세제곱부터 시작하는데, 지금 제곱항이 없을 땐 비워두세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3x를 놓고 마이너스 1을 놓은 다음에 직접 나눕니다. 자, 다항식의 나눗셈의 기본은 직접 나누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직접 나눗셈을 하는 것이 다항식의 나눗셈의 기본입니다. 자, 나눈 것은 뭐냐면 x-1이에요. 자, x-1로 나눴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x-1로 나눌 때 이 앞부분을 먼저 보세요. 자, 이 앞부분을 먼저 보면 여기가 x세제곱이니까 여기다가 x제곱을 잡아줍니다. 그러면 x랑 x제곱이 곱해져서 x세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1이 x제곱이랑 곱해져서 마이너스 x제곱이 돼요. 그러면 이 두 개를 서로 뺍니다. 그러면 x세제곱은 지워지고 요게 x제곱이 되죠.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빼면 플러스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마이너스 3x가 다시 내려옵니다. 하나가. 자, 그 다음에 다시 x-1로 또 나눠줍니다. 그러면 x가 x제곱이 돼야 되니까 이번에는 x가 필요해요. 자, x-1과 x를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x가 되고요. 자, 이것을 또 뺍니다.
그럼 x제곱 지워지고 마이너스 3x에서 마이너스 x를 빼면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3x에서 마이너스 x를 빼주게 되면, 그죠? 마이너스 2x가 됩니다. 그 다음에 위쪽에서 다시 마이너스 1이 내려와요. 자, 이제 마무리만 남았는데요. 자, x-1로 마이너스 2x-1을 나누려면, 자, 상수 마이너스 2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x-1과 마이너스 2가 곱해져서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2가 돼요. 자, 빼주면 요건 지워지고 요게 마이너스로 변하면서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 나오고요. 자, 요 위에 있는 것이 몫이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항식의 나눗셈의 원리는 실제 정수의 나눗셈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83이라고 하는 수가 있다고 칩시다. 자, 이 수를 선생님이 12라고 하는 수로 나눠볼게요. 자, 그러면 나눗셈은 다 알고 있으니까 직접 한번 나눠볼게요. 그러면 2가 있으면 되겠죠? 24가 될 거고요. 이거 못하는 사람 어디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 8에서 4를 빼면 4가 되고요. 여기 3이 내려오죠. 그러면 나눌 수 있는 수가 얼마예요? 넷은 너무 많고요. 3 정도 들어가면 되겠다. 그죠? 자,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자, 3 정도 들어가면 되겠죠? 똑같네. 자, 3 정도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36이 될 거예요. 그죠? 자, 빼주게 되면 얼마가 되죠? 7이 되죠. 자, 그래서 이 수를 쭉 나눗셈 식으로 쓰게 된다면 283을 12로 나누면 몫이 23이고 나머지가 7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나머지가 7이 됐는데 야, 요 7이라는 수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2보다는 작기 때문에 나머지가 됩니다. 요게 나머지가 되고요. 자, 요게 나머지가 되면 요 23은 몫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하고 이거랑 무슨 관련이 있느냐? 도대체 뭐 이거는 왜 이렇게 뭐 비슷한 것 같긴 한데, 그죠? 이건 다항식이고 이건 숫자인데 이게 어떻게 비슷하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똑같은 나눗셈을 이번엔 선생님이 이렇게 해볼게요. 자, 2 곱하기 10의 제곱에 8 곱하기 10에 더하기 3을 놓고 자, 나눗셈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12니까 마찬가지로 1 곱하기 10에 플러스 2로 놓고 나눗셈을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가 10이고 10의 제곱이기 때문에 10이 하나 필요하고요. 자, 1이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2가 필요하죠. 자, 곱해보시면 이렇게 곱하면 2 곱하기 10의 제곱이 되고요. 자, 이렇게 곱하면 4 곱하기 10이 됩니다. 자, 빼주고요. 그죠? 그럼 이거 지워지고 80에서 40 빼니까 자, 얼마가 돼요? 4 곱하기 10이 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 위쪽에서 플러스 3이 내려와요. 자, 그럼 여기가 1 곱하기 10인데 여긴 4 곱하기 10이니까 자, 4가 필요하겠죠? 자, 곱해주면 이것이 4 곱하기 10이 되고 플러스 2, 4, 8이 됩니다. 그죠? 아닌가요? 위에 식하고 뭐가 조금 다르네. 그렇죠. 빼면 음수가 되죠?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뺄셈이 안 되네요. 그죠? 자, 나머지는 양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는 3만큼만 해야 되겠네요. 자, 곱해주면 여기가 3 곱하기 10이 되고 그 다음 6이 돼요. 자, 빼주면 어떻게 되죠? 자, 이쪽에서 1 곱하기 10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1 곱하기 10이 될 수가 없죠. 계산을 해주면 여기가 3에서 6을 빼야 되는데 모자르니까 여기서 가지고 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7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눗셈이 완성이 되죠. 그러니까 요 수식에서 요 10이라고 하는 요 숫자 대신에 문자 x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형태의 모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형태의 모양은 정수의 나눗셈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해도 지장이 없어요. 자,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요 모양을 여러분이 좀 보시면서 왜 다항식의 나눗셈을 이렇게 하는지 원리를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대한 선생님이 좀 이렇게 이해할 만큼 설명을 했는데 자, 혹시 모르니까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3차를 2차로 나눌 건데요. 자, 직접 나누는 게 원칙이라 그랬죠. 자, 4x 세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3x에 마이너스 1이 있고, 자, 이거를 나눠볼게요. 이쪽에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눗셈을 한다면 일단 맨 앞에 것만 보는 거예요. 맨 앞에 걸 서로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x제곱이 4x 세제곱이 돼야 되니까 얼마가 필요해요? 자, 4x가 필요하겠다. 그죠? 요것도 이렇게 문자를 맞춰주기 위해 선생님이 일부러 이쪽에다 썼는데요. 뭐 앞쪽에 있어도 지장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곱하면 뭐가 되죠? 여기가 4x 세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니까 더하기 4x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8x가 돼요. 맞죠? 자, 빼줍니다. 그럼 요거 지워지고요. 요거 빼주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5x 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3에서 8을 빼니까 마이너스 5x가 됩니다. 자, 이제 자, 여기 있던 마이너스 1이 내려와야 될 거예요. 그죠? 자, 여기 있던 마이너스 1이 내려오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에 걸 봅니다. 요거랑 또 앞에 걸 봐요. 그럼 x제곱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5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5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5x제곱에 자, 이렇게 곱해주면 마이너스 10x네요.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돼서 3, 5, 15가 됩니다. 자, 또 빼줘요. 그럼 이거 지워지고 요거 뺄셈 되면 여기가 덧셈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얼마가 되죠? 자, 요게 5x가 되겠네요. 맞죠? 여기가 플러스가 되니까 요건 마이너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16이 됩니다. 자, 이건 2차식이고 이건 1차식이라서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어요. 그죠? 숫자로 보면 여기가 x를 10으로 보라 그랬으니까 여기가 100단이고 여기는 10단이기 때문에 나눗셈이 불가능해서 여기서 이제 멈추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위쪽에 있는 요거 4x-5가 몫이 될 거고, 자, 요것이 나머지가 되겠죠. 자, 요것이 나머지가 되고, 요것이 몫이 될 겁니다. 자, 요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몫은 최소한 요게 2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반드시 1차식 내지 상수항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나눗셈이 제대로 된 거예요. 2차식으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2차식이 나왔다면 뭔가 계산이 잘못된 거겠죠. 나눗셈이 덜 된 겁니다. 자, 마무리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있네요. 자,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한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요건 이제 여러분이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빠르게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이제 좀 익숙해졌다 생각하고 조금 빨리 해보겠습니다. 2x 제곱 있고요. 1차식 없으면 꼭 비워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숫자 5가 있고 자, 나눗셈 들어갑니다. x-3이죠. 자, 그러면 여기 맨 앞에 x가 있고 여기 x 세제곱이 있으니까 앞에 것만 먼저 보라 그랬죠. 그러면 일단 x 제곱이 필요하고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이 됩니다. 빼면 x제곱이 되고요. 자, 내려올 게 없어요. 자, x만 하나 붙여주면 되고요. x제곱에 마이너스 3x가 되고 빼면 3x가 됩니다. 자, 5 내려오고요. 플러스 3이 붙으면 되죠. 그러면 여기가 3x 마이너스 9가 되고요. 빼주면 이건 지워지고 요게 14가 됩니다. 자, 1차로 나눴고요. 나머지가 상수항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죠. 그래서 나눗셈은 끝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다항식을 나눌 때 이렇게 1차식으로 나누는 거를 주로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1차식으로 나눌 때는 이게 둘 이렇게 나눠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길어져요. 그래서 1차식으로 나눌 때 특별하게 몫과 나머지를 여기서 몫과 나머지를 빠르게 구하는 방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몫과 나머지를 빠르게 구해내는 방법을 만들어냈는데 그 방법을 자, 예를 들어 속해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속해법, 그죠? 빨리 푸는 법을 만들어냈는데 그 이름이 조립제법입니다. 자,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빠르게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조립제법은 여기서 x를 쓰지 않고요. 개수만 가지고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리가 중요한데요. 자, 먼저 요 수식에서 개수를 가지고 와요. 자, 3차 개수 1이죠. 2차 개수 마이너스 2입니다. 그 다음에 1차는 개수가 없는데 안 쓰면 이건 문자가 없기 때문에 그죠? 차수를 알 수가 없으니까 맞춰주기 위해서 반드시 비어있는 요 개수, 요거 차수만큼의 수를 잡아줘야 돼요. 여기는 1차식이 없기 때문에 0으로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 5를 잡습니다.
자, 조립제법은 그러니까 나눗셈의 속해법이기 때문에 요 기호를 쓰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조립제법을 쓰는 핵심은 바로 요거죠. 나누는 수. 요거 x-3이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요게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요게 0이 되는 값은 3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3을 잡고 시작을 해요. 자, 조립제법의 원칙은 일단 첫 번째 수는 그냥 내려옵니다. 1. 그 다음에 3과 1을 곱해요. 그러면 3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나눗셈은 위에서 아래를 빼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이번에는 더해줍니다. 두 개를 더해줘요. 그러면 1이 되죠. 다시 3하고 1을 곱합니다. 그러면 3이 되죠. 자, 다시 더해요. 그러면 또 3이 되죠. 3하고 3을 곱하면 9가 됩니다. 그죠? 자, 요걸 더해주게 되면 14가 돼요. 자, 이렇게 조립제법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14를 떼어냅니다. 자, 그러면 요 14가 바로 우리가 찾는 나머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3개의 숫자가 나와요. 1, 1, 3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데 밑에서부터 요게 상수항, 그 다음에 요게 x 1차식, 그 다음에 요게 2차식의 개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앞에 있는 숫자 개수가 된다 그랬으니까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이라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요것이 바로 뭐가 된다? 몫이 된다. 그죠? 자, 요것이 바로 조립제법이고요. 1차식으로 나눌 때만 해당이 됩니다. 1차식으로 나눌 때만 해당이 되고요. 몫과 나머지를 빠르게 구해내는 속해법에 속해요. 속해법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 문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여기 조립제법이 있는데 다음에 몫과 나머지를 구하래요. 자, 딱 보고 이게 나누는 수가 지금 1차식이죠. 조립제법으로 하면 딱 좋아요. 자, 여기 있는 개수를 일단 가지고 옵니다. 1과 마이너스 7과 6과 3이죠. 혹시 빠뜨린 차수 있나 봐야 되는데, 자, 여기는 3, 2, 1, 0, 그죠? 빠진 차수가 없이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눗셈을 할 건데 거꾸로 이렇게 수를 써주고요. 자, 이 값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x가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1은 그냥 내려온다 그랬어요. 그죠? 자, 1은 그냥 내려오고요. 자,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자, 1은 그냥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2하고 1을 곱해서 2가 됩니다. 자, 2가 되죠? 그 다음에 더해줘요. 자, 더해줍니다. 그러면 요건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2하고 마이너스 5를 또 곱하면 마이너스 10이 되고 또 더해줍니다. 그러면 요것은 마이너스 4가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하고 마이너스 4를 곱해서 마이너스 8. 다시 더해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5가 돼요. 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맨 끝에 있는 마이너스 5를 이렇게 잘라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상수항, 그 다음에 1차식, 그 다음에 2차식의 개수가 되기 때문에, 자, 몫은 여기서부터 쭉 써주시면 돼요. 자, 요게 개수라 그랬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5x에 마이너스 4가 몫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맨 뒤에 있는 요거 마이너스 5 요렇게 잡아주시면 몫과 나머지가 된 거예요. 자, 어렵지 않으니까 조립제법 연습 조금 하시면 금방 요 나눗셈 할 수 있고요. 혹시 뭐 조립제법이 기억이 안 나면 그냥 나누시면 됩니다. 조금 귀찮긴 하지만 그냥 나눠도 몫과 나머지는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조립제법을 너무 맹신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너무 믿지 말라고 선생님은 꼭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조립제법은 필요할 때만 쓰고 그렇지 않을 때는 직접 나눗셈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조립제법에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 경우가 바로 이 세 번째 건데요. 요 세 번째 게 조립제법의 함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요것을 조립제법의 함정이니까, 함정이라는 건 뭐죠? 함정은 빠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죠? 함정은 빠지기 쉽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빠지면 요거는 무조건 틀리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틀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낼 때도 요런 함정들은 선생님들이 보통 빠뜨리지 않고 꼭 내는 문제에 속해요. 함정은. 그러니까 요건 여러분이 피해가는 방법을 익히셔야 되는데, 일단 원리를 가만히 보면 직접 나눗셈을 하면 문제가 안 생겨요. 자, 예를 들어서 2x 세제곱에 x제곱에 마이너스 7x 플러스 7이니까 자, 직접 나눗셈을 해봐.
그러면 여기가 2x-1이 되고, 자, 이러면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맨 앞에 걸 보면 여기가 2x고 여기가 2x 세제곱이니까 x제곱이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2x 세제곱 되고 마이너스 x제곱 돼요. 자, 빼주면 요건 지워지고 요게 플러스가 되죠? 뺄셈이니까. 그래서 2x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7x가 내려와. 자, 그 다음에 2x에다 2x 제곱이니까, 그죠? 앞에 걸 보라 그랬죠? 다시. 그럼 뭐가 필요해요? x가 필요하다, 그죠? 여기다 x를 잡아줍니다. 그러면 2x 제곱에 마이너스 x가 돼요. 자, 또 뺍니다. 그럼 앞에 거 지워지고 요게 플러스가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6x가 되겠죠? 자, 여기서 플러스 7이 내려옵니다. 자, 플러스 7이 이렇게 내려와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가 마이너스 2x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6x예요. 그러니까 얼마가 필요해요? 마이너스 3이 필요하다, 그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3을 잡아주면 여기가 마이너스 6x가 되고, 자,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이 됩니다. 자, 그래서 빼주면 나머지가 4가 나와요. 자, 요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혹시 여기 개수가 안 맞으면 여기가 분수가 되기도 해요. 뭐 절대 분수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끔 뭐 분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 다 이제 정수에서 되는데, 자, 여기서는 전혀 문제가 안 생겨요. 자, 그러면 이것을 조립제법으로 본다면, 자, 조립제법으로 볼게요. 자, 요게 제 조립제법의 함정이라 그랬죠? 요걸로 한번 다시 본다면, 자, 일단 개수만 가져와야 돼요. 자, 3차, 2차, 1차 없으니까 그대로 가져오면 됩니다. 2하고 1하고 마이너스 7하고 7이 됩니다. 맞죠? 2, 1, 마이너스 7, 7. 자, 조립제법이고요. 자, 조립제법을 할 때는 요게 1차식이어야 된다 그랬는데 1차식 맞고요. 자, 요게 0 되는 값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가 2분의 1이 됩니다. 맞죠? 분수여도 돼요. 안 될 이유가 없어요. 자, 그러면 조립제법을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수는 그냥 내려온다 그랬으니까 2가 됩니다. 그죠? 자, 곱해주면 얼마죠? 1이죠. 그 다음에 두 개를 더합니다. 또 안 나와. 나왔다. 그죠? 자, 더해줍니다. 그럼 2가 돼요. 자, 또 곱합니다. 1이죠. 더해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6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랑 곱해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죠. 자, 다시 더해줍니다. 그러면 여기는 4가 돼요. 자, 그러고 맨 마지막에 4는 잘라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잘라내고 나서 요 맨 마지막 것이 나머지라 그랬어요. 그죠? 자, 요게 나머지라 그랬는데, 자, 확인해 보세요. 나머지는 똑같네요. 그죠? 나머지는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게 몫인데, 요 끝에서부터 상수항, 그 다음에 요게 x의 개수, 그 다음에 요게 x제곱의 개수야. 그러니까 요 나눗셈을 몫을 써본다면 2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6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를 와서 보니까 몫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조립제법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이유는 여기가 요게 2x-1이 0인 것을 기준으로 하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요렇게 나눗셈을 했을 때 2분의 1로 잡았을 때는 이것이 2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7을 나눌 때 2x 플러스 2x 마이너스 1로 나눈 것이 아니고 x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눴을 때의 몫과 나머지를 구한 거예요. 지금 이것은 이게 0 되는 값을 기준으로 조립제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실제로 원래 2가 전체적으로 곱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2가 곱해져 있지 않는 걸로 했기 때문에 요 밑에 것이 2배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 몫의 부분이.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요 앞에 개수 2를 잡아놨다가, 그죠? 이거를 통째로 2로 나눠줘야 몫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이렇게 나눠줘야 우리가 찾는 몫,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이라는 몫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요렇게 뒤에 나누는 수가 1차식은 맞는데 그 앞에 개수가 1이 아닐 때, x 앞에 개수가 1이 아닐 때는 그 수를 꼭 잡아놨다가 요게 0 되는 값으로 조립제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 수로 꼭 나눠줘야 된다는 거. 요거를 잊지 않아야 이것이 조립제법의 함정을 피해갈 수 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게 되면 이 조립제법의 함정에 관련된 문제가 아마도 반드시 출제가 될 것이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요런 이제 차수가 다른 형태 요런 것들은 뭐 직접 나눗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어요. 뭐 요런 것들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자, 기본적인 내용 정리는 다 했네요. 쭉 올라가서 좀 어지럽죠?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쭉 볼게요. 다항식의 연산에서 일단 다항식을 쓰는 데는 여러 가지 이렇게 순서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 규칙으로 이렇게 정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내림차순 정리고요. 차수가 높은 문자에 대해서 아래쪽으로 낮은 문자 순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정리를 하는 것을 내림차순 정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항식의 사칙연산이 나오는데요. 자, 덧셈 뺄셈은 동류항끼리 계산한다는 거. 그 다음에 다항식의 곱셈은 전개한다는 거. 자, 이 곱셈에 관련돼서는 곱셈 공식과 그죠? 그 다음에 변형 공식들이 나오는데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카드를 이용해서 정리를 하라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변형 공식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카드에다 적어놓고 문제를 풀면서 암기를 하라. 자, 그 다음에 항등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방정식은 특정한 값에 대해서만 성립하지만 항등식은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한다는 거. 그 다음에 방정식은 좌변과 우변이 서로 같지 않지만 항등식은 반드시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 된다는 거. 그죠? 그래서 항등식의 특징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거하고 좌변과 우변이 언제나 같다는 거. 요게 항등식의 특징이다 그랬고요.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해서는 뭐 정수의 나눗셈과 원리가 같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나눴을 때 그 나머지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요 나눈 수 그거보다 작을 때 요걸 나머지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그때 요 곱에 해당되는 요 q를 몫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표현하는 방식은 유일하게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 자, 기억해 두시고요. 다항식의 나눗셈에 좀 익숙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좀 귀찮더라도 직접 나눗셈을 좀 많이 하세요. 요걸 좀 많이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감도 빨리 오고요. 자, 그 다음에 1차식으로 나눌 때를 우리가 원체 많이 쓰기 때문에 1차식으로 나눌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을 조립제법이라고 합니다. 요와 같은 방법이고요. 속해법에 속해요. 자, 그 다음에 조립제법에는 함정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는데 함정은 1차식이지만 x 앞에 개수가 1이 아닐 때 요게 함정이 됩니다. 직접 나눗셈을 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조립제법으로 풀게 되면 이 몫 부분이 변해요. 그래서 요게 0 되는 값을 기준으로 하면 2분의 1을 가지고 조립제법을 하게 되는데 그 나온 이 몫을 요 앞에 있는 수 2로 나눠야만 제대로 된 몫을 구할 수 있다는 거. 자, 요거 잊지 마시고요. 자, 전체적으로 정리 좀 다시 하시고 이제 필수 문제를 풀러 갈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은 교재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정석도 있고, 뭐 RPM도 있고, 센도 있고, 그죠? 뭐 특작도 있고, 뭐 일품도 있고, EBS 교재도 있고, 블랙라벨도 있고, 그죠? 굉장히 여러 가지 교재들이 많은데, 선생님은 추천해 주기를 일단 좀 쉬운 책으로부터 시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RPM이라는 책이 조금 센보다는 좀 쉽습니다. 그래서 RPM을 먼저 빠르게 한번 풀고 그 다음에 센이라고 하는 책도 풀어보시고요. 신사고에서 나온 거. 그 다음에 정석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요. 그죠? 그 다음에 뭐 특작이나 일품 그죠? 일품이나 그 다음에 뭐 블랙라벨까지도 마찬가지로 난이도를 좀 올려가면서 할 것. 하나도 모르는데 기본 문제도 못 풀면서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달려들면 그만큼 좀 공부가 힘들죠. 그래서 좀 쉬운 교재부터 시작해서 좀 풀었으면 좋겠고요. RPM하고 센은 난이도 차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약간 센이 좀 높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센이 좀 어렵다 싶은 사람은 괜히 어려운 교재 갖고 하지 마시고 RPM 가지고 먼저 한번 빠르게 푸시고 그 다음에 센으로 올라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정석도 기본하고 실력이 있는데 기본하고 실력은 교재가 정석이 기본 문제도 좀 달라요. 그래서 실력을 보려면 반드시 기본편을 같이 봐야 됩니다. 뭐 연습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게 하시고 특작하고 일품이라는 책도 있고요. EBS도 있고요. 블랙라벨도 있는데 너무 어려운 책보다는 조금 쉬운 책 위주로 공부를 좀 빠르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좀 많이 하면서 익숙해지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일단 뭐 센도 하지만 요 RPM도 일단 해설을 좀 붙일 거예요. 자, 어쨌든 필수 문제들을 좀 풀어보러 가겠습니다.